자, 일단은 뭐 테스트 결과는 이 담았기가 조금 힘들게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자체가 지금 1단원에 안 들어가 있어요. 미안해, 이거 급수단원에다 넣어놨어요. 오늘 조금 이따가 나가는 거에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걸 왜 집어넣냐? 원래 1단원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을 아예 안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내용이고요. 그럼 왜 우리는 교평수에 2단원에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하고 비교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좀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제한시간 안쪽에서 놓고 본다면 최고점자가 이제 6개 맞은 사람이 1명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안에는 다 푼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조금 있어가지고 처음에 틀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5개 맞은 사람이 1명이었고 1번 하나 틀렸어요. 1번 사실 1번이 제일 쉬운 건데 1번.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사람이 1명이었고요. 그래서 3번, 5번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3개 맞은 사람이 2명. 그래서 2, 3, 5번이랑 몇 번이지? 1번, 5번, 6번 이렇게 돼 있었고, 아쉽게 2개였던 친구가 이제 1명이 됐습니다. 1, 2, 4번, 5번 이렇게 총 4개가 됐어요. 그래서 최고점자는 이제 6개 맞은 사람이 2명이 됐고요. 1번이 그나마 제일 쉬운 문제라서 이거를 그냥 고쳐서 맞았습니다. 아마 1번은 뭐 틀린다고 해도 이게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좀 커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맞은 사람이 1명. 그래서 2, 3, 5 중에 2번, 3번 고쳐가지고 5번 남았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1명. 아쉽게 3번, 5번이 그냥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3번, 5번.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1명. 아쉽게도 1번과 5번과 6번 이렇게 그대로 다 남았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2개 맞은 사람도 1명. 1번, 2번, 4번, 5번.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딱 5번 문제가 제일 문제가 심하죠? 왜냐면 5번이 솔직히 말할게요. 5번이 현재 수능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5번이. 그럼 왜 집어넣냐? 여기에서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인 그 5번 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얘는 그 다음 항도 어차피 극한 버리면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건 어차피 극한 입장에서 본다면 수렴하니까. 괜찮죠? 자,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식을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써서 들어가는 문제는 너무 쉬운 거라서 내신에서는 살짝 꼬아가지고 5번처럼 이렇게 아예 점화식을 본인이 설정하게 만드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지만 그래서 수능에서는 5번처럼 나오지는 않고요. 뭐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그럼 얘는 뭐 알파는 3알파 플러스 2 뭐 이렇게 그냥 들어가서 정리해주면 알파 값이 얼마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나마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쉽죠?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잘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아쉽게 틀린 사람이 1명이 있는데 6번 아니 틀리면 안 돼 이거. 얘는 진짜 농담 아니고 빨리 본다 그러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 안에 1분이 아니에요. 한 20초면 풀 수도 있어요. 지금 빨리 푼다면은 20초에도 풀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차근차근 한 번만 좀 잠깐 가볼게요. 의외로 좀 1번이 많이 틀렸습니다. 1번이 의외로. 자, 일단은 SN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놓고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sn 플러스 sn 플러스 1이면 그냥 여기다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는데 a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렇죠.
이게 SN 나오면은 그냥 습관적이에요. SN은 거의 얘를 안 쓰는 경우가 찾기가 힘들어요. SN과 AN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SN이 시그마 A, KK는 1부터 N까지죠. 이게 이산적인 애들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함수, 연속적인 애들은 어떻게 표현돼요? 시그마가 인테그랄인 모양으로 놓고 볼 수 있어요. 구간이 변수인 상태에 있는 함수 문제라 굉장히 흡사한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당연히 미분하고 들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 SN 빼기 SN-1이 이산적인 애들의 입장에선 저거 미분이에요. 이 미분이랑 같은 급이에요.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도 SN 빼기 SN-1을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안 쓰는 경우가 거의 찾기 힘듭니다. SN과 AN이 동시에 나온다고 친다면.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랑 뭐 F랑 라지 F 같이 나온다 그러면 미분이겠죠. 그렇죠? 구간이 변수로 나온다고 친다면. 부정적 분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정적 분이어도. 그렇죠? 부정적 분이어도 우리 어지간하면은 뭐 식은 이게 아니겠지만 어지간하면 다 미분으로 처리합니다. 왜지? 인접한 차이가 이거잖아요. 요거라서 그래요. 이게 분모가 1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울기 느낌이 안 나는 것 뿐인 거지 원래 기울기예요. 괜찮죠? SN 빼기 SN-1. 그래서 변화에 초점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1번도 마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SN 빼기 1은 N-1의 제곱 곱하기 2의 N-1 제곱 이렇게 되겠고 둘을 그냥 빼주면은 AN이 될 텐데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 얘는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2의 n 마이너스 1제곱. 그쵸? 그러면 뭐 당연히 지수끼리 일단 묶어주면 편할 텐데 작은 걸로 묶어주면 편하죠. 2n 마이너스 1제곱으로. 그래서 2n 마이너스 1제곱으로 꾸면은 얘는 2 곱하기 n제곱이고요.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지. 그쵸? 그래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에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지금 an이구나. 다만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반드시 2항부터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초항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가줘야 됩니다. S1으로 가줘야 돼요. 근데 1 집어넣으면 그냥 2죠. 얘도 어차피 1 집어넣으면 2예요. 괜찮죠? 왜? S0가 빵이에요. S0가 빵이면 무조건 1항부터 성립해요. 괜찮죠? 그거는 모든 수열 다 해요. 등차 등비 포함해서 모든 수열이 다 똑같습니다. SN 빼기 SN-1이 1항부터 성립하려면 S0가 빵이어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무조건 따로 계산해요. 그리고 넣어보면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굳이 뭐 1항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1항이 달라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an은 이걸 써줘야 되겠고 자, 분자에다가는 n 대신 n 플러스 1 집어넣었으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에 2n 플러스 1제곱. 그쵸? 그럼 어차피 이거 약분하면은 4 나오겠고 어차피 이거 해봤자 2차 계수만 놓고 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그냥 4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답은 5번이었고요. 자, 그리고 2번 한 번만 볼게요. 요거 잠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사실 뭐 이따가 정리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만 잠깐 봅시다.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AR의 n-1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극한을 씌운다 라고 한다면 AR의 n-1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A와 R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다 나눠볼게요. 일단 A가 빵인 경우 그럼 얘는 극한값이 일단 빵이에요. 괜찮죠? A가 0이 아닌 경우 이때는 이제 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공비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R의 크기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죠? 그렇죠? 얘는 그냥 발산이에요. 뭐 만약에 R 값이 양수고 초항이 양수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초항이 양수일 때 공비가 음수면 뭐 진동하죠? 진동하지만 크기 자체는 발산을 합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어쨌거나 그냥 발산이에요. 무한대로 간다. 크기 무한대.
R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차피 0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0으로 가니까 그냥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 다음에 R 값이 1인 경우는 1이니까 그냥 초항으로 수렴하는구나. 그 다음에 R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그죠?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진동. 그죠? 뿔마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항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X의 크기를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죠? 다 등비수열의 극한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초항이 0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1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따라서 A가 0이거나 R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다만 등비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등호 빠져야 됩니다. 괜찮죠? 왜 0으로 수렴하는 게 중요한지는 이따가 급수 보면서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딱 보면 얘가 초항과 공비가 지금 완전히 달라요. x-2 곱하기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의 n-1제곱. 그러면 지금 뭐 초항이야 뭐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1 집어넣어보면 그냥 2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초항은 x-2. 그 다음에 공비는 어차피 n제곱에 그냥 밑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공비 값이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 다 따져야 됩니다. 초항이 0이거나 또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x가 2인 경우 돼요. 괜찮죠? 2인 경우가 일단 되고 또는이에요. 이게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도 정리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을 곱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A, B, C 돼 있는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한 번에 해도 되지만 안 되면 그냥 요거 하나 따로 요거 하나 따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못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1번 이걸로 들어간다면 6 날아가니까 그렇죠? 뭐 얘는 0과 4를 기준으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요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2번에 관련된 것도 정리해 볼게요. 넘기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6이 12가 되잖아요. x 빼기 6, x 플러스 2. 얘는 뭐 그냥 사이값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랑 얘는 지금 또는이야. 각각이 성립을 하니까. 근데 얘는 이거 또는이에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죠?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얘 안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 안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그린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보다 큰 거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요거랑 요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능한 정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랑 6 그쵸?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2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주면은 3 더하기 3 6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답이 없어요. 잠깐만, 왜 없냐? 잠깐만. 어우, 실수. 나 왜 이러니? 마이너스 3, 11. 8이구나. 미안해. 8이네. 8이네요. 이거 4개 더하면 8인데 거기다가 2 더했으니까 10. 괜찮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될 겁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번도 지금 한 명이 틀리기는 했어요. 한 명이.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3번에서 R의 n제곱이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초항과 공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아우,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어차피 R이 0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로 그냥 끝날 거야. 한마디로 공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음 중 항상 수렴하는 걸 골라달래요.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야. 그럼 얘는 초항이자 공비가 마이너스 R이니까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요 범위 안에 있어야 수렴해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R 값이 1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 범위 안에서만 수렴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값 중에 지금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어차피 포함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딱 R이 1인 경우에 한중에서는 얘가 수렴을 안 해요. 그쵸? 여기에는 어떤 값이더라도 얘가 수렴하는 걸 보여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수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걸 얘가 갖고 있으면은 걔는 항상 수렴한다고 장난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마이너스 R.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1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2. 아이고.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R, 1. 그래서 R 값이 3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1보다 커났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는 어떤 값도 얘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R 값이 이 안에 어떤 게 나오더라도 얘가 수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디귿 R의 2n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R의 2n제곱? 그렇죠. 자, 얘는 지금 초항이 R제곱이에요. 공비도 R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려면 R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실수제곱인데 얘가 지금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R제곱은 0보다 커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거 있으면 안 하죠. 그래서 R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났지만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다 되는구나.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모든 값도 얘가 수렴하게 하는 조건 안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얘는 다 수렴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열의 극한 1단원에서 우리가 만약에 중간고사 문제 나온다, 평균 4개 나와요. 평균 4개 나옵니다. 단원마다 거의 4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편의상. 적게는 3개 나오고요. 자, 그러면 1단원에서 등비 수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연히 높아요. 왜냐면은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의 극한은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 관련된 거는 내신에서 1, 2번에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렇죠. 미친 듯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건 3월 모의고사 거의 한 90% 확정될 정도로 출제율이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높은, 출제율이 높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신에서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내신에서. 모의고사도 지금 이거 거의 무조건 확정적일 텐데. 그죠. 물론 3월 모의고사라서 1단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미적분이. 그래서 거기서는 8개 안에 들어가는 거는 확정이라서 들어가 있지만 내신에서는 물론 빠질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1단원에서 4개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은 이 4번 문제 빠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탑4 안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마스터해야 돼요. 얘는 다시 한번 무조건 나온다. 그냥 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4번이 지금 틀린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쵸. 그래도 한번 후딱 정리합시다. 그쵸. 자, 얘는 일단 제일 먼저 따질 거. 그쵸. 꼴부터 봐야 돼요. 모든 극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꼴부터 봐줘야 돼요. 근데 얘를 꼴을 보려고 보니까 지금 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갈지 아니면 발산할지 아니면 특정 값으로 수렴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얘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초항과 공비가 x제곱인 등비수열이고 얘 극한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로 가져야 되지만 사실상 짝수제곱, 홀수제곱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x로 그냥 볼게요. x의 크기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크기가 무한대죠. 일단 크기가 무한대요. 크기가 무한대인 이상 얘는 있으나 마나한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약분해주면 그냥 x 하나 남고 2 남네요. 2x. 자, 그 다음에 x의 k가 1보다 작다. 그럼 뭐 당연히 얘는 빵으로 가니까 빵빵. 그럼 1분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에는 1 플러스 1, 2분의 2 빼기 1 플러스 2. 이상한데? 맞을? 식이 맞겠지? 그러면 2분의 4 빼기 1이니까 3, 2분의 3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거 맞지? 안 틀렸지? 맞아.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숙제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막 그래프 없이 솔직히 푸는 문제가 고난이도에는 없어요. 고난이도는 다 그래프를 요구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얘는 지금 y는 2x 중에서 1보다 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고 1,1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2라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 그렇죠? 얘 똑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얘가 지금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1일 때가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함수값 설정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마이너스 1인 지점부터 x가 오른쪽으로 간다. 와, 얘도 포함되고요. 요것도 포함되다가 쭉 올라가서 2가 되는 지점. 딱 여기까지가 존재하네요. 그렇죠? 딱 노란 부분만 지금 존재하는 상태. 왜? 그 외에는 아예 구간 자체가 저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뭐 2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a가 2일 때 최대값 라지 m은 지금 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지금 맨 왼쪽 여기서 나오잖아요. b가 마이너스 1일 때 스몰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한다 그러면 6에서 1을 뺐으니까 5, 5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사실 마지막까지 이 5번 문제를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했어요. 5번 문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거 왜 집어넣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틀리는 게 낫지. 내신 시험 보는데 이거 문제 딱 튀어나왔다고 쳐봐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서 그냥 넣자 해서 그냥 집어넣었어요.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자, 그래서 5번. 일주일 동안 2cm씩 자라는 식물이 있다. 식물을 매주 월요일 아침 6시에 현재 길이 5분의 2만 남도록 자란 후 길이를 측정한다. 어느 월요일 아침 6시에 측정하고 n주 후에 월요일 아침 6시에 측정한 식물의 길이를 acm라고 하자. n이 수를 만들고 할 때 극한은 얼마냐? 차근차근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일주일 지나면 2cm가 자라요. 근데 맨 첫 번째 월요일 아침 6시에 길이를 측정한 상태 값이 안 나와 있잖아요. A 몰라 그냥 A1이라고 잡아요. 괜찮죠? 그럼 그 시간 흐름대로 따라가 볼게요. 자,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2cm가 자라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 길이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르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쵸? 5분의 2가 남도록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이 길이에다가 5분의 2라고 잘라주면 얘가 지금 딱 자른 요 상태의 길이가 지금 A2란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A2에서 똑같이 일주일이 지난다. 그럼 얘는 A2에서 또 2cm가 자라지 않겠냐? 그럼 또 측정할 때는 이대로 측정? 아니, 5분의 2배하고 측정하는 거야. 그게 세 번째 측정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이 관계는 맨날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전항과 다음항의 관계구나. 이전항과 다음항의 관계. 그래서 m 플러스 1번째 측정된 길이는 n번째 측정 길이에 2를 더한 상태에서
그냥 5분의 1로 가면 끝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점화식을 정리해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느냐?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얘는 진짜로 내신에서 안 나와요. 내신도 안 나와요. 이거는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는. 그거 내면 진짜 선생님이 이상한 거야. 그거는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극한 씌워주면 되는구나. 왜? 어차피 이거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알파. 그럼 얘도 어차피 그냥 알파인 거예요. 그쵸? 어차피 알파로 수렴하는데 한 주도 지났다고 다른 값으로 수렴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알파는 알파 플러스 2의 5분의 200이기 때문에 알파가 5분의 2알파 플러스 5분의 4. 자, 이게 좌변으로 넘기면 5분의 3알파죠. 따라서 수렴값은 3분의 4cm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점화식을 설정하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구닥다리가 됐어요. 옛날엔 자주 나왔는데 내용 가지고 점화식을 설정하는 문제가 5년 전부터 거의 멸종위기예요. 멸종위기. 근데 아직 가끔 한 번씩 내신에서 내는 학교들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학교가 이건 나와요. 여기서 극한 씌워가지고 수렴값 구하는 거. 점화식 설정하는 건 안 나오더라도. 그치만 연습 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요거는 뭐 지난 수업 시간 때 한 문제 그냥 그대로 넣어놨어요. 뭐 너무 어려우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 도형 한참 해야 되는데 오늘 도형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어쨌거나 급수에서 제가 도형과 급수 엄청나게 하게 될 텐데 그쵸. 뭐 문제 푸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한번 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자, 기본적인 세팅은 어떻게 들어가요? 얘 기울기가 n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돼요. 자, 접선의 방정식은 뭐건 상관이 없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안 만나든 접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상관없어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얘도 중심에서부터 접점인 직선까지 거리,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그게 반지름 n이다 라고 해주면 그냥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모르겠으면은 그냥 y는 nx 플러스 몰라 그냥 뭐 k라고 잡아봐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하면은 k 값이 나오게 돼요. n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지난 수업 시간 때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후딱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도형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세 가지, 기하적으로 가는 거, 중등기하, 그 다음에 벡터로 가는 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해요. 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좌표 평면으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 얘는 그냥 뺐다고 친다면 이게 지금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가는 게 지금 이 방법이에요. 좌표 평면 가지고 가는 거. 복잡한 거죠, 얘는. 간단한 게 있어요. 중등기하적으로 가는 게 되게 간단한 풀이 방법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직선만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서 내가 엄청 강조하는 도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나오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게 나온다 그랬죠? 이게 아무데나 각 하나 주고 아무데나 변 하나 주어지면 여기는 모든 길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얘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요.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와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거 엄청 쓰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봐봐요. 얘는 기울기가 n이래요. 기울기랑 탄젠트 값은 똑같습니다. 괜찮죠? 얘가 지금 1대 n이에요. 괜찮죠? 잠깐만. 근데 이 삼각형도 전부 다 뭐예요? 다닮음이죠? 이 안에 있는 모든 삼각형이 다닮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도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얘가 1대 n이잖아요. 밑변 대 높이가 1대 n이잖아요. 밑변 대 높이가 1대 n이죠? 그럼 얘는 그냥 1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 삼각형 같은 경우도 어때요? 밑변 높이 또 1대 n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n제곱이죠? 그래서 그냥 ln은 n제곱 플러스 1이구나. 그쵸? 이게 진짜 후딱후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딱 집어넣으면 그냥 2분의 1. 괜찮죠?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봐줘야 됩니다. 도형 문제는. 힘들었지만 화이팅!
미안, 너무 오래 떠들었어. 자, 그러면은 급수로 갈게요. 급수. 자, 좀 지루하겠지만 간단한 개념 설명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급수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얘는 1항부터 영원히 더하는 거죠. 영원히 더하는 거. 그래서 급수의 정의는 사실 뭐 용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수식으로 보는 게 제일 간단해요. 뭐죠?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계속 더해내는 거. 이게 그냥 정의죠. 급수의 정의.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우리가 무한대까지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겨울방학 때 뭐 미적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n까지만 더해버리는 거야. n까지만 더해버리고 n이 사실 무한대였어 라고 얘기하면은 똑같은 개념이 돼버린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잡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구분구조법의 논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요거 수열의 합이네. 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자, 얘는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SN이라고도 써도 됩니다. 괜찮죠? SN이 극한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수원에서는 수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합이라고 불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체 급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급수 중 일부만 더한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부분합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부분합.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제 부분합이라는 용어가 문제에 쓰여져 있을 때 얘가 뭔 소리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라고 써놓는 것 뿐이에요. 부분합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급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급수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요거죠.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급수도 결국에는 수열의 합이지만 수열의 합도 어차피 수열이잖아요. SN도 어차피 수열이에요. 얘도 어차피 수열의 극한이에요. 일종이. 괜찮죠? 결론은 얘도 수렴하는 경우랑 발산하는 경우를 해석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잠깐만, 영원히 더하는데 솔직히 이게 수렴하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렴할 조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렴할 조건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발산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는 그래, 수렴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자, 이게 일단 수렴하는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항, 2항, 3항, n항.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an의 극한이 수렴한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 수렴하는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극한값이.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게 급수가 수렴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절대 안 돼요. 왜냐면 2를 영원히 더할 테니까. 이 앞에 나오는 유한한 횟수, 그죠? 유한한 횟수가 얼마나 더해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더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가 0.000000001이라고 하더라도 걔가 영원히 더해지면은 걔는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발산합니다. 발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산합니다. 괜찮죠?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통째로 급수가 수렴하려면 유한한 횟수만큼의 값은 얼마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해진 값으로 나올 거니까.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안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일반항 빵으로 가야만 되겠죠. 괜찮죠?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한다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A에는 빵으로 나와야만 된다라는 거. 이건 지금 예외가 아예 없습니다. 얘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급수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여기 별이 100만 개. 괜찮죠? 요것만 별이 100만 개. 자, 그러면 만약에
일반항이 0으로 안 간다. 그럼 무조건 다발산이에요. 얘가 수렴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발산입니다. 잠깐만. 그럼 얘가 발산하는데. 그럼 만약에 무한대면 어떡하지? 이건 당연히 발산이죠. 무한대가 무한대만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가 남죠? 얘가 진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교대급수예요. 그게 교대급수. 근데 그 교대급수에 관련된 게 기출문제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진동과 관련된 급수는 다음 시간 테스트에다가 집어넣어 놓을게요. 테스트에다가. 그렇죠? 이전에 한번 했었던 거라서 한번 틀리고 한번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진입 판단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너무 하나만 가지고 퉁치는 것 같아서 조금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 명제잖아요. P면 Q이다. 그럼 역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수학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으니까 가는 게 되면 오는 것도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자, 문제는 뭐예요?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얘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렴값이 0인 거지 진짜 꼴 자체가 0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수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티끌이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걔가 무한대만큼 더해지면 걔가 발산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애라는 거. 일단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주요도를 놓고 본다면 얘가 90%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발레에 관련된 문제가 한 10% 정도 나온다고 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요도는 얘예요. 그치만 이 발레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발레만 몇 가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난번 수업 나갔을 때도 그 발레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AN이 n분의 1인 경우죠? 그렇죠? AN이 n분의 1인 경우가 발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다. 자, 그럼 얘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쭉 간다고 한다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는 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죠? 얘보다 작은 애로 들어가죠.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작을 거예요. 5분의 1보다는 8분의 1이 작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4분의 1이 두 개라서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은 8분의 1은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다 8분의 1로 바꿔서 먹으니까 얘도 2분의 1이 될 거라는 거야. 8분의 1이 4개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는 어떻게 된다? 1 하나에다가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의 무한대. 결국 얘는 그냥 발산한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보다 작은 얘도 발산을 하는데 얘가 수렴할 리가 있겠냐?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수열에서의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급수. 기억날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금 눈치가 채지죠? 리미트 시그마네. 정적분으로 바꿔보고 싶어라. 그죠? 바꿔보고 싶지 않아요? 그치?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리미트와 시그마가 함께 나오면 우리는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어요. 급수예요. 급수는 다 인테그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꼴이 맞아야만 바꿀 수 있어요. 그쵸? 때에 따라서 모두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는 꼴들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K는 반드시 어때요? N이라는 분모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분모 문제에다가 N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럼 얘는 N분의 K, X가 되겠고요. N분의 1, DX. 1로 납두시다. 괜찮죠? 그러면은 K는 1일 때가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은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냥 빵으로 가겠죠. 자, 이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0이 아니면 0에 가까운 것 뿐이에요. 0에 가까운 것 뿐이에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0보다는 조금이라도 큽니다. 꼴로만 놓고 본다면 수렴값이 0인 것 뿐이에요. 자, 다음에 K가 N인 경우에는 N분의 N이 되죠. N분의 N 괜찮아요? 1로 갑니다.
이해돼요? 0부터 1까지 x분의 1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림 봐봐요. x분의 1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올라가요. 다 더하는 거예요. 괜찮죠? 영원히 더하는 겁니다. 0은 원래 못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얘는 0이 아니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영원히 더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나 이거 헷갈려. 그럼 ln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ln 절대값 1 빼기 ln 절대값 0인데 0은 원래 못 들어가죠. 원래 0보다 조금 큰 거예요. 괜찮죠? 원래 조금 큰 겁니다. 우리가 0으로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ln빵은 ln1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ln 0 플러스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럼 로그 함수 자체가 어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0이 우극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죠? 얘 결국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 무한대예요.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으로 돌려서도 증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발산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죠?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요거. 쟤도 발산을 합니다. 쟤도 발산을 해요. 쟤 어떻게 발산하죠? 나중에 밑에서 나오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과 관계가 돼요. 시그마와 친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할 게 켤레 씌워서 실제로 넣어보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켤레를 씌우면 이쁘게 정리되니까 n 플러스 1 빼기 n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죠? 그럼 이건 그냥 지워지고 1만 남죠? 자, 그럼 1부터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갈 거니까 1부터 k까지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3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이거 앞뒤로 지워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들어간다면 앞뒤로 지워지니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 되겠네요. 괜찮죠? 이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구나. 그럼 당연히 이거 무한대로 가잖아요. 괜찮죠? 얘는 지금 발산하고 있습니다. 일반항 0으로 가잖아요. 일반항은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죠. 그렇지만 급수는 발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둘의 공통점을 조금만 좀 줄여볼게요. 자, n분의 1이에요. 1차짜리가 지금 발산을 해요. 아니, 그럼 잠깐만. n분의 1과 루트 n분의 1 놓고 보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n이 자연수일 때 무조건 얘가 더 커요. 괜찮죠? 근데 이거 더하면 얘가 더 크잖아요. 이 무조건 발산이죠. 이 무조건 발산이에요. 괜찮죠? 얘는 다른 거 아니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n 플러스 1이나 n이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그 경우의 한정에서는 둘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루트 n분의 1이 급수를 한다 그러면은 얘 발산하는데 그 전체 절반으로 나눠도 무한대를 반으로 나눠봤자 어차피 무한대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얘만 딱 보더라도. 괜찮죠? 오케이? 다만 얘는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분자가 상수인 경우에 분모가 1차 이하면 발산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분모가 2일차일 때가 지금 발산하죠? 분모가 1차보다 작으면 무조건 다 발산한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가 헷갈리면은 위에 것만 생각하고요. 괜찮으면 밑에 것까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딱 보자마자 바로 보일 거야.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로 먼저 보면 돼요. 일반항이 0으로 안 간다. 그럼 얘는 일단 무조건 발산이에요. 수렴 안 하죠. 근데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이제 디테일하게 따져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발레는 두 가지로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 두 가지 논리를 최종 정리하면 이거. 그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거의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밑에 내가 한참 설명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밑에 있게. 이거 발레로 쓴 거잖아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위에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밑에 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정리한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살짝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잠깐만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봅시다. 유형 1번.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급수가 수렴하면 당연히 일반항은 빵으로 갑니다. 자, 2번 한번 10초 만에 풀어볼게요. 급수가 얼마로 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100으로 수렴, 급수가 100으로 수렴하건 만으로 수렴하건 뭐 1억으로 수렴하건 상관이 없어요. 급수가 얼마로 수렴하든 일반항은 무조건 빵으로 갑니다. 그쵸? 뭐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봤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어요. 지금 일반항이 뭐예요? 통째로가 일반항이에요. 시그마 앞에 있는 게 그냥 일반항이에요. 통째로가. 한마디로 얘의 극한. 요게 빵이라는 거죠. 얘는 일단 무조건 빵이야. 이게 통째로가 일반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 뭐라 그래야 될까? KAK. K는 1부터 N까지. 요게 SN이라고 한다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SN 빼기 SN-1 했을 때 이거 AN 이러면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거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NAN이에요. NAN. 괜찮죠? 왜냐면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일반항. 그쵸? 당연히 얘는 지금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N 곱하기 AN이니까 SN 빼기 SN-1이면 결국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얘도 지금 통으로 봐야 돼요. 이게 통째로가 일반항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11로 가든 100으로 가든 만으로 가든 1000으로 가든 이게 얼마 나오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얘가 빵이에요.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통째로가 0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지금 3분의 2로 수렴하네? 얘가 수렴 안 할 리가 없겠죠? 물론 걔는 정확한 증명을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되지만 뭐 천에서 증명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얘가 결국엔 3분의 2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그냥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일단 한 문제만 먼저 조금 풀어볼게요. 저기 뭐라 그래야 될까? 8번 하나만 해볼게요. 8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8번. 그죠? 답이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보자마자 이거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거 세제곱합. 그쵸? 시그마 K 1부터 n까지면 2분의 nm 플러스 1.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냥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니까 맨 앞과 맨 뒤 더하고 한개수 절반. 그쵸? 그냥 이거잖아요. 등차수열의 합. 그 다음에 얘는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됩니다. 수학 1에서 내가 유일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고 하는 애예요. 자, 걔 말고 시그마 K 세제곱도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증명이 큰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일일이 다 증명하면서 쓰기에도 곤란하고 증명하는 그 방식 자체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냥 외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시그마에 의해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시그마랑 상관없이 원래 이건 거예요? 시그마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줄여 쓰는 것뿐인 거죠. 쫙 펼쳐져 있는 걸 줄여 쓰는 거기 때문에 K 세제곱합 세제곱의 합은 시그마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돼 있건 이렇게 표현돼 있건 상관없이 그냥 이거야. 얘를 그냥 줄여 쓰는 것뿐입니다. 시그마는 줄여 쓰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2분의 n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 일반항 통째로 빵꾸로 가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결국 4분의 1로 가죠. 얘는 뭐 4분의 1로 가지 않겠냐. 그렇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분의 1로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아니다. 미안해. 저 6번 나중에 한번 꼭 해봐요. 6번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지금 스텝 2로 지금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6번 문제가 나중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 일단 넘어가 볼게. 나머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딱 방금 한 거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샌드위치 정리랑 이런 게 좀 껴있어서 그렇지 그냥 요것만 생각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유형 8번도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유형 8번. 유형 8번이래. 유형 2번. 뭔 소리야. 유형 2번. 똑같아요. 등비 수열이건 뭐건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급수와 일반항 사이 관계는 얘가 무슨 수열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항 빵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정도만 일단 좀 풀어볼게요. 15번으로 가봅시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다. 그죠? 자, 결국에는 얘가 일반항 빵으로 가니까 얘는 2분의 3으로 수렴하게 되겠고, 어차피 이거 크기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지금 R제곱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답이 4분의 9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의 성질에 관련된 걸로 봅시다. 우리가 급수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질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극한 아니면 시그마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 정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로그 성질 같이. 그렇죠? 자, 얘는 뭐죠? 급수는 시그마와 극한이 짬뽕돼 있는 거잖아요. 두 개 성질의 교집합 범위에서만 급수의 성질이 수렴합니다. 괜찮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기본적으로 극한의 성질에서는 수렴하면 따로 계산된다. 기억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상관없이 다만 분모가 0인 경우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요거예요. 이것도 다 시그마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얘와
얘가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이에요. 일단 극한의 성질의 시작 지점이 수렴하는 애들의 한정에서만이니까 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가 두 개가 수렴할 때 1번 시그마 상수배의 AN은 상수는 개수로 빼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극한의 성질에서 나온 거. 수렴하면은 개수 빼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수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둘 다 되니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급수의 성질은 교집합으로 잡아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두 개 이상에 관련된 급수인데 뭐 덧셈이건 뺄셈이건 사실 상관은 없죠. 얘는 따로 계산이 된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거는 극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n은 일단 좀 뺄게요. 시그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전에 이거 쓴 거. 그래서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돼요. 시그마 AN 곱하기 BN은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 그러니까 안 되죠. 극한은 되잖아요. 그죠? 극한은 돼요. 극한에서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면은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따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시그마가 안 돼요. 그렇죠? 시그마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당장 1부터 3까지만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얘가 A1, B1, A2, B2, A3, B3.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얘가? 1, 2, 3에다가 더한 거를 B1, B2, B3. 이렇게 간 거니까 얘는 항이 3개밖에 없잖아요. 얘는 9개 나와요. 애초에 개수 자체가 달라요. 괜찮죠? 이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눗셈도 될 리가 없겠죠? 결국에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끝이야. 얘 왜 아예 안 돼요? 얘 외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18번 한 번만 해봅시다. 18번. 그쵸. 허무하게도 답은 1초 만에 나옵니다. 그쵸? 얘는 뭐 급수의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기는 해요. 뭐 사실상 극한의 성질만 놓고 보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얘는 시그마가 있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따로 보자. 얘는 빵으로 가고. 그죠? 급수 수렴하니까. 그냥 답이 21이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진입판단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입판단 문제. 수열의 극한에서도 사실 진입판단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 몰아놔가지고, 왜냐면 사실 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진입판단 문제는 급수랑 섞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아요. 그리고 1단원에 얘네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가뜩이나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냥 뒤에다 합쳤습니다. 자, 일단은 급수에 관련된 거 말고 21번 이거 하나만 먼저 잠깐 풀어볼게요.
1번은 사실 다들 별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억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니은 디귿에서 이제 좀 고민스러울 텐데, 어우, 너무 많이 틀렸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자, 일단은 풀기는 다 풀었어요. 자, 일단 기억 한번 생각해 볼게요. bn은 an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n의 값에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bn이 an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n 값 집어넣으면. 근데 an의 극한이 무한대요. 얘보다 얘가 무조건 더 커요. 근데 얘가 극한이 무한대로 가면은 bn 극한이 무한대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그죠? 나보다 작은 애가 이미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 안 가도 그냥 무한대겠지 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무조건 더 큰 애니까. 그죠? 얘는 예외가 아예 없어요. 기억 맞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AN, BN이 수렴한다. 그때 BN이 AN보다 크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AN보다 크다. 틀렸어요. 그죠? 이거 왜 틀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맞다고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 틀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꼴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극한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극한 값은 그 값이 되든 말든 수렴 값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 둘이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N이 n분의 n-1, BN이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무조건 1보다 작아요. 얘는 무조건 1보다 크죠?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에 극한을 씌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엄밀히 따지면 1이 절대로 안 됩니다. 1보다 무조건 작아요. 1보다 작은데 우리는 수렴을 1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1이 아닌데도 1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극한의 문제예요. 아닌데 그냥 그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동물원에 왔는데 침팬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너무 똑똑해. 침팬지가 막 나하고 대화를 해요. 막 젓가락으로 밥도 먹어. 밥 맛있지? 이러면서 막. 완전 거의 사람이랑 똑같아. 막 안경 끼고 막 책도 읽어요. 진짜. 그러면 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 넌 사람하고 진짜 너무 똑같다. 그냥 넌 사람 하자. 이런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얘는 1이 아니에요. 1 하나씩 가까운 거지. 1이 아닌데도 1로 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게 극한이에요. 얘도 어때요? 1보다 크죠? 1보다 무조건 커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니까. 엄밀히 따지면 꼴만 놓고 본다면 얘는 1보다 큰 애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수렴값은 1이잖아요. 괜찮죠? 그럼 얘를 1로 보고 1로 보는데 1이 1보다 크다 이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순을 잡아줘야지.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삼성이 스마트폰을 열심히 만들어요. 막 고장 안 나게 하려고 진짜 기를 써가지고 막 뭐 설비 만들고 막 사람들 막 우주복 입고서는 막 진짜 먼지 한 톨 안 들어가게 막 만든다고 쳐도 고장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불량품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100%는 없어요. 진짜 만 대 한 대라도 고장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필 내가 스마트폰을 딱 샀는데 하필 불량품이야. 10,000분의 1의 확률은 불량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랬으면 삼성은 망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불량품을 챙겨줄 수 있을 만한 AS 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품 불량이네요.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가 1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걸 보니까. 그런 문제를 나중에 상호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에이 몰라 그냥 등으로 보고 가자 라고 그냥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얘는 수렴을 한대요.
얘가 만약에 AN보다 BN이 크다 그래도 극한 씌웠을 때 수렴값이 똑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문제에서 이렇게 되고 둘이 극한값이 똑같다. 그럼 얘는 그냥 등호만 해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괜찮죠? 그치만 지금 얘는 얘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밑줄 하나만 더 넣어줘야 얘가 참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되면 참이에요.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는 틀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요 말이 빠졌다고 칠게요. AN과 BN이 수렴하지 않는다. BN은 AN보다 크다. 리미트 BN은 리미트 AN보다 크다. 등호 없어요.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니은의 변형이야. 쟤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확률은 50%.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간단 퀴즈. 오케이. 자, 확률은 5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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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바꿨네? 아, 고민 중?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야! 4대2. 4대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가끔 이제 소수의 의견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틀렸어요. 왜? 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지만 발산할지 수렴할지를 몰라요. 수렴의 여지가 있어요. 수렴의 여지가 있으면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야. 단 하나라도 둘이 같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등호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좀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AN과 BN이 발산한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발산 입장에서는 얘가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렴이 아니면 절대 등호가 성립이 안 합니다. 수렴이 아니면 이때는 얘가 참이에요.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아예 없으면 그때는 얘가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요 생각만 해주면 돼요. 아, 둘이 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수렴하는데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 때만 등호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떠냐면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이게 없는 걸로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극한 쉬면 등호 들어간다라고 해도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뭐 내가 지나가다가 한번 본 건데 어디 인강에서 설명을 하더라고. 극한 쉬면 등호를 무조건 붙여야 된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같을 수 있을 때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같을 수 없을 때도 뭐 물론 그러면 이거 잠깐만 마지막 AN과 BN이 각각이 발산한대요. 마지막 퀴즈. 자, 이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미안해. 왜냐면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우와! 이야! 박빙인데? 3대3. 3대3.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어. 근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왜 맞을까요? 자, 우리 그 명제 기억날까요? P이면 Q이다. 이게 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사람이면 동물이다. 맞죠? 사람이면 동물이 맞잖아요. 동물이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같을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등호가 나올 일은 없는데 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괜찮죠? 명제 생각해야 돼. 명제. 그렇죠? 이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될 수 있는 경우들. 자, 그래서 뭐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틀리는 거는 등호가 없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딱 진입 판단으로 나왔다. 고민스러워, 헷갈려, 와, 두근두근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등호 없으면 일단 틀렸다고 봐요. 등호 없으면 99%가 다 그 문제예요. 99%가 등호 없으면 그냥 다 틀렸다고 보고 등호 있으면 맞다고 그냥 봐요. 등호 있는 거 중에서 틀리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등호 있는 경우 중에서 얘가 수렴이건 발산이건 아무것도 안 쓰여있건 이거 등호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맞아요. 왜냐면 얘가 제일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등호가 없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99%의 확률로 틀릴 겁니다. 99%의 확률로. 등호 안 들어가 있는데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발산하는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둘이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써있거나. 괜찮죠? 그래서 등호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틀렸다고 봐도 됩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얘는 맞다? 얘는 틀렸어요. 그렇죠? 왜 틀렸죠? 뭐야? 이러면은 얘가 0이니까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죠. 왜냐면 지금 AN하고 BN이 수렴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앞쪽에서 AN과 BN이 수렴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디귿은 맞는 거예요. 수렴하니까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수렴값이 각각 있는 건데 수렴값 두 개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나오면 0이 안 나와요. 괜찮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렴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발레 딱 두 가지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진동발레 10, 10, 10 아니면 1마일, 1마일, 1마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얘죠. AN이 10, 10, 10 나오고 BN이 01, 01, 01 이렇게 나오면 각각은 수렴 안 하더라도 곱은 그냥 빵빵빵빵 나오니까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진동발레는 거의 두 가지 안에서 다 끝납니다. 이거 급수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죠? 참고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교대급수, 진동에 관련된 거. 교대급수가 이런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설명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명제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죠? 대우 기억나죠? 얘가 성립하면 얘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 진리집합 자체가 P고 얘가 Q면 이게 포함되죠? 미안해. 진리집합. 그냥 이 조건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면 동물이다. 그쵸? 뭐 백인, 흑인, 황인 뭐 다 있고 동물 막 개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그래요. 포함되겠죠? 괜찮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당연하겠죠. 괜찮아요? 그쵸? 동물이 아닌데 사람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 둘은 완전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대우를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이게 또는이잖아요.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대우로 만들어 버린다면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고 B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AN과 BN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또는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부정 이용해서 그리고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뭐 오히려 부정이 더 어려워서 막 이런 거 부정이 더 어렵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거 또는 그리고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에는 부정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꼭 대우로 가줘야 돼요.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는 0으로 안 가고 BN도 0으로 안 가요.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아예 수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곱하면 무조건 0으로 안 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둘 다 0으로 수렴 안 되는데 곱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수학하에서 나왔던 뒷부분이 이제 귀류법. 미안해.
기류법이라는 얘기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건데 얘 0 안 돼. 0 되는 거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 만족하는데 0 되는 거 찾아주면은 그냥 얘는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있잖아요. 일반항 0으로 안 가는데 곱한 거는 0으로 가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1010 01001. 그러면 그 발레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얘보다는 얘가 생각하는 게 더 수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 한 문제를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논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뒤에서 또 볼 건데 거의 진입 판단 문제는 극한의 성질과 수렴하는 경우에는 극한의 성질과 치환만 놓고 오면 거의 다 끝나요. 치환만 놓고 오면 거의 다 끝납니다. 증명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발산하는 경우에는 방금 기억처럼 아예 그냥 대놓고 딱 간단한 애들 제외하면은 진동발레 딱 두 가지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로 다 끝나요. 다 끝나요, 진짜로.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진입 판단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괜찮죠?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뒤에 것까지 한 번에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가봅시다. 미안해, 너무 오래 떠들었지? 호이! 저기 질문 있는 사람?